네, 남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경기 북부에 호우경보가 내려지는 등 내일까지 수도권에 최대 200mm가 넘는 극한 호우가 예상돼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기성 K웨더 예보센터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센터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경기 북부 그리고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시간당 70mm 넘게 쏟아진 곳도 있는데 이 정도면은 체감상 어느 정도의 상황인 건가요? 실제로 이제 호우특보와 관련된 경기 북부 또 강원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해서 현재 시간당 거의 50에서 70mm의 아주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기상청에서 호우특보 기준을 보면은 6시간 누적 강수량이 60mm 이상,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지보가 발령이 되고 네. 6시간 누적 강수량이 90mm 이상, 12시간 누적 강수량이 180mm 이상 예상될 때 호우 경보가 발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경기 북부 쪽에 내리고 있는 강수량은 호우 경보 수준입니다. 엄청 많이 실제로 쏟아져 내리는 일종의 물폭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파주 문산읍 같은 경우에는 오전 7시 기준으로 시간당 101mm 물폭탄이 관측되기도 했는데 이 정도면은 위험 지역에 머무는 주민들은 대피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느 정도 위험한 걸로 보면 될까요? 저희들이 그 시간당 15mm 이상 비가 내리면 매우 강한 비가 내린다. 30mm 이상 내리면은 거의 자동차 와이퍼가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리고 시계가 아주 급속히 떨어지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당 50mm 정도까지는 봤습니다. 그때 보니까 이 시계 거리가 10m가 되지 않고 낮이었는데 완전히 캄캄해집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물폭탄 같이 쏟아져 내리는데 사실 시간당 100mm는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은 거의 좌우 분간이 되지 않고 아, 그냥 뭐 하늘에서 그냥 폭탄이 쏟아져 내리는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 하루 동안 200mm 비가 내린다 이것도 무섭지만은 사실 가장 무서운 것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집중해서 비가 내리느냐가 더 무섭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시간당 100mm 이상 내리면은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도 이 물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급격히 이제 범람 또 침수가 이루어지고요. 또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폭우가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특히 저지대 지역이라든가 하천변 혹은 산사태나 축대 옹벽 위험한 곳 이런 곳에 그 거주하시는 주민들은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수도권에는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이제 발령이 됐는데 올해 들어서 처음인 거죠?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시범 운영이 됐었고요. 올해는 이제 정식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대구, 경북, 전남, 광주가 이제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 작년에 이제 6번이 발령됐었고요, 수도권에. 올해도 이미 경북 안동, 다음에 전남 진도라든가 이런 쪽으로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이미 발령됐었고요. 수도권에 들어서는 올해 처음으로 발령이 됐습니다. 네. 오늘 4시에 이제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진서면 지역으로, 6시에 경기도 연천군 지역으로 호우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이것은 기상청에서 그런 호우 경보라든가 이거보다도 더, 더 많은 비가 내리기 때문에 정말 이거 긴급 문자로 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리는 조건이 시간당 50mm 이상, 3시간에 90mm 이상 조건과 1시간에 최대 72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긴급 호우 재난 문자를 발송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경기 북부 같은 경우는 시간당 7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졌기 때문에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된 것이죠. 음, 이렇게 긴급 호우 재난 문자가 발송이 되면 어떻게 좀 행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제 가장 먼저 운전자들입니다. 운전하시는 분들 일단 운전을 중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만일 뭐 꼭 정말로 이런 운전을 해야 한다면은 침수구역, 그다음에 우려구역은 좀 피하셔서 운전을 하셔야 되고요. 저단 기어로 그냥 운전을 해야 되고 타이어 높이가 3분의 2 이상 차오르게 되면은 그냥 차량을 놓고 대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건물 내부라든가 지금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일단 창이나 이 문 같은 걸 다 닫으시고 네. 외출을 자제를 하고 TV나 인터넷 뭐 이런 걸 이용을 해서 꼭 기상 상황을 계속
수시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이전에 만약 시간이 있다면은 하수구라든가 배수로를 갖다 좀 점검을 해서 물이 역류되거나 침수 위험을 좀 방지해 주는 것도 좋겠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산사태라든가 축대 공격 위험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빨리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보통 하천변이나 산사태 위험 지역, 개울가 지역 이런 데 나가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급류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외출은 자제하시고 실내에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 지금 경기 북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인데 서울 같은 다른 수도권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서울 북쪽이죠. 경기 북부, 그다음에 강원 북부 쪽, 서부 쪽으로 현재 호우특보가 발령돼 있는데 이게 오늘 오후서부터 비구름이 다시 내려옵니다. 네. 서쪽부터 들어오면서 그래서 오늘 밤부터 또다시 내일 새벽 사이에 수도권 지역으로는 최대 200mm 이상입니다. 그 현재 기상청에서 예측하는 것보다 지금 계속 비가 더 많이 내리고 있거든요. 네. 시간당 강수량도 그렇고 총량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는 최소한 수도권 쪽으로는 200mm 이상 또 시간당 어, 30에서 70mm 이상의 아주 강한 호우가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 네. 미리 꼭 좀 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짧은 시간에 물폭탄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 만큼 호우 대비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이러한 짧은 시간에 최근같이 이제 특히 아주 긴급 호우, 극한 호우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은 아주 짧은 시간에 침수라든가 범람, 그다음에 산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예상될 때는 미리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난이 발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피하는 것이거든요. 미리 피해가 덜 있는 곳으로 대피를 하시는 것이 좋고, 다음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지대라든가 산사태라든가 축대 옹벽, 붕괴가 위험한 지역, 이런 지역은 미리 좀 대피를 하시고 특히 하천이라든가 강 이런 데는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가정에서는 좀 비상용품을 미리 준비를 했다가 위험하면 바로 그걸 들고 대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이런 재난에 가장 취약한 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 미리 좀 항상 확인을 하시고 대피할 때 꼭 같이 대피하시는 것이 좋겠네요. 네. 앞서 남부지방에도 그제밤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는데 극한 호우 이런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쏟아진 겁니까? 실제로 어제 그 전남 해안 지역으로 아주 호우가 집중이 됐었죠. 네. 진도군에는 시간당 103.5mm, 한 시간에 지금 올해는 지금 장마전이 걸치는 곳에서는 한 시간당 100mm 이상의 강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엄청난 극한 호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해남군 같은 경우도 시간당 78mm 이상이 내렸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기존 강수량 기록을 보면 대개 한 200년 만에 호우 기준을 지금 넘어섰다라고 기상청은 발표를 하는데 네. 대개 시간당 30mm 이상이면은 경보에 해당이 되고요. 시간당 50mm 이상이 되면 극한 호우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이런 발생했던 남부지방에 발생했던 것도 극한 호우의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좀 많은 낙뢰도 동반이 됐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실제로 거의 뭐 4천 회 이상, 그러니까 거의 1년 동안 남해안 지역에 발생할 수 있는 낙뢰의 수가 진짜 하루에 발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말 네. 이례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이렇게 날대우가 많이 강하게 발생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강력한 거대 정란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실제로 남쪽에 아주 고온다습한 공기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북쪽에 찬 공기가 내려왔었거든요. 이 두 공기가 부딪히는 곳에서 대기불안정이 초강력으로 발달한 겁니다. 네. 아주 강력해지면서 초거대가 정란울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강력한 뇌우가 계속 쉬지도 않고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네. 자, 뇌우에 대한 준비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이 약해져서 산사태 가능성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뭐 수도권, 충청, 강원에는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지금 뭐 사실 이제 전국적으로 다 비 많이 내려서 땅에 이미 이런 물이 다 차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만 비가 와도 산사태가 아주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특히 이제 최근에는 이런 일반적인 산사태보다 토속류 산사태라는 것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토속류 산사태는 비가 집중적으로 이 극한 호우가 내리게 되면 산에서부터 그대로 홍수가 납니다. 산홍수라고도 부르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산 위에 있는 바위라든가 토속을 그대로 쓸고 내려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발생했던 예천 산사태 같은 경우 그때 음. 사상자가 거의 한 50여 명이 이르렀었는데 네. 그런 산사태라든가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 같은 것들이 바로 토속류 산사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땅이 스레이딩 돼서 미끌려 내려오는 경우는 오랜 기간이 필요한데 이런 토속 유산자들은 아주 짧은 시간에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림청이라든가 지자체에서 미리 좀 확인하시고 그런 토속 산사태라든가 아니면 일반 산사태가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좀 미리 대피시키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판기성 K워더 예보센터장과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